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색다른 얘기들을 한번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수기요법, 교정법, 더불어 이제 운동이라는 요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양의학적 관점하고 한의학적 관점, 그리고 이제 운동적인 관점에서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의 전문가를 한번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많이 가까이에서 또 운동 쪽으로 도움을 받고 또 운동에 대한 지식이 많고, 더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론이 바탕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액션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 결국은 운동이든 공부든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고 따라서 반복적인 공부가 진행이 되어야지 준비가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헬스 매니저라고 자칫 호칭하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제가 이 자리를 모셨는데 본인이 되게 좀 겸손하셔서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막 부각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강제로 졸르고 졸라서 이정환 헬스 매니저님을 오늘 자리에 모셔서요, 여러분들에게 왜 운동과 근골격계 질환과 또 운동이 필요한 미리 선행적인 요소와 후적인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제 입이 통해서 아니라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정환 헬스 매니저님 본인 소개를 한번 직접 본인 입으로 한번 듣겠습니다. 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영종도에서 회원님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이정환 헬스 매니저라고 합니다. 교수님과의 인연은 한 2년 정도 됐죠? 네, 그렇죠. 2년 정도 이제 좀 교수님도 이제 운동이 필요하셔서 찾아오셨는데, 우연찮게 제가 공부하는 것을 교수님도 알아봐 주셔가지고 지금 2년 정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가까운 곳에 계셔서 자주 뵈면서 사람 평가할 때 쉽게 평가할 수는 없고 단정 지을 때도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공부하는 트레이너,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호칭을 관장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헬스 매니저라는 호칭을 쓰면서 고객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공부하고 계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좀 알려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제가 필요한 걸 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하면서 또는 공부하는 방향에서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운동을 통해서도 통증을 치료하거나 또 운동을 예방하는 차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그 헬스 매니저님께서는 근골격계 질환이 운동이 주는 효과와 이점이 도대체 뭔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저희가 고객을 상담을 하다 보면요. 네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쁜 몸을 만들고자. 네. 그리고 뭐 대회 준비를 하고자. 그리고 뭐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고자 많이 방문해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몸이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회원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셨기 때문에 회원님들의 수준이 높아진 거는 또 교수님이 또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그렇죠. 교수님이 또 이제 한 역할을 하지 또 않으셨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인터넷이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본인들이 불편한 것을 검색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계속 그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미 지식이 있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설픈 트레이너는 오히려 고객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더욱이 더 공부에 물론 운동도 운동이지만 더더욱 이론적으로나 더더욱 우리 몸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갖고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한 답은 요즘 나오는 계속 논문은 하루하루 진짜 수백 편씩 진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희 논문을 제가 관심 분야를 찾아보면 1차적으로 수술적인 치료하고, 그리고 뭐 수기적인 치료, 물리치료 이런 것보다도 그런 치료 방법이 있고, 또 운동적인 치료를 했을 때 두 가지를 추후에 이제 추적 관찰을 해봤을 때
뭐 이렇게 유의미한 큰 뭐 그 차이점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물리치료나 그런 수기치료를 받고 먼저 그렇게 1차적으로 케어를 하고 운동을 하나, 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후적으로 이제 상태를 봤을 때 결과는 거의 비슷하다는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고객님들을 케어를 하다 보면 뭐 가동 범위가 안 나오거나 뭐 통증이 있거나 하실 때 그 각 부위별로 통증이 있다고 하셨을 때 운동 그냥 근력 운동을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근력 운동을 지도를 했을 때 뭐 가동성 그리고 이런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되고 많이 좋아지는 거를 저도 충분히 몸소 느끼고 그리고 회원들도 그거를 피드백을 잘 주고 계시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를 제가 느끼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지금 운동을 통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근육에서 오는 통증이 있고 근육과 뼈가 연결되는 건에서 올 때가 있고 이제 인대에서 올 수도 있고 사실은 내장기의 질환이 겉으로 드러나는 내장세선 반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첫 번째 접근하는 방식이 근골격계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으로서 근골격계가 과연 얼마나 좋아질까라는 반문대해 볼 때가 있고 또 역으로 또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수술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운동성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미 많이 우리가 알고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운동을 어느 정도 주기로 어느 정도 해줘. 물론 질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부분의 운동성이라고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요소와 반복성이 필요할까요? 지금 그런 주 3회 정도 일주일에 3번 정도.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러니까 몸이 한번 리셋되는데 딱 필요한 시간이 48시간이니까 결국 운동성도 거의 맞아떨어지네요. 주 3회 정도에서 지금 고객님들이 또 일상생활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주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주 3회씩 어느 정도 한 3주 정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가요? 운동성이? 지금 보면 한 8주 정도입니다. 8주. 4주 이상이고 8주 안에. 그러면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주 3회 정도, 2달 정도가 되면 근육과 골격과의 어떤 조직적 요소와 혈액순환이 완전해져서 치유적으로 가능하다. 결국 근력이 생기면서 이길 수 있다. 맞습니다. 가장 그게 거의 수기요법하고 비슷한데요. 수기도 일주일에 3번 정도씩 3주에서 6주 또는 8주 정도의 수기적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두 가지가 병행되면 되게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수기적인 요소로 만져주면서 운동성을 가미해주면 그것은 더 효과가 더 많이 되겠네요. 그럼 결국은 이제 그거네요. 운동을 가르치는 분들도 수기적으로 좀 공부를 더 하시는 게 좋고 또 수기를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공부하는 게 진짜 좋겠다라는 거네요. 그러면은 거의 퍼스널 트레이너 개인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볼 때도 개인 트레이닝 시 헬스 메인저 입장에서 주로 고객들의 중점을 어디 부분에 많이 두시고 봅니까?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요? 트레이너 하는 곳에서 본인은 중점적으로 어디 부분, 이 사람들의 어떤 부분에 중점을 많이 두세요? 저는 당연히 해부학적인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이런 제가 근막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막이요. 근막 라인이 근막 7가지 라인이 있는데 근막 경선 해부학 경선으로 해부학은 저는 근막 경선을 토대로 하는 트레이닝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보라고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경락 근막 경선을 공부하다 보니 경락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교수님한테 여쭤봤잖아요. 경락과 근막 경선이 거의 일치한다. 맞습니다. 그게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래서 경락에도 제가 관심을 갖고 교수님한테 계속 자문을 구하는 중인데 거의 80% 이상이 근막 경선의 그 힘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하면 트레이닝의 효과는 진짜 100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고객님들, 회원님들에 대한 신뢰도 올라가고 너무 재밌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근막 경선에 중점을 둬서 트레이닝을 하면 통증도 잡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어깨만의 문제로 보는 거는 그거는 조금 1차원적인 생각이구나. 그렇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 그때 말씀하신 경락의 대부분이 횡격막을 지난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중점을 두고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디테일이 아닌 좀 거시적으로 멀리서 좀 접근을 하려는 편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어디가 안 좋고 물론 고객님이 저는 뭐 엉덩이 근육만 키우고 싶어요. 요즘에 네네네. 그러시잖아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지식으로 엉덩이 운동을 시키지만 거의 요즘에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 네, 부분이. 네. 좀 건강 위주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 조금 일상생활 편하도록 일상생활 편하도록 하고 또 하시는 일에 맞춰서 어떤 동작을 주로 하시는지 그리고 어디가 주로 아프시고 하시는지를 좀 중점을 둬서 거기다가 근막경선 해부학을 접목을 시켜서 조금 트레이닝을 좀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진짜 효과를 보고 있고 재미도 보고 있고 고객님들의 만족도도 많이 올라갔고요. 네, 그래서 더더욱이 더 관심을 갖고 계속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네. 퍼스널 트레이너, 헬스 매니저라는 타이틀을 쓸 때부터 내가 참 특이한 분이라 생각했는데 경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도 퍼스널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새로운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은 뭔가 공부하시는 분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또 근막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셨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일본에 이제 우다가와라고 하시는 엉덩이 근막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을 모셨었어요. 인터뷰도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엉덩이 근육에 대한 9개 근육을 설명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헬스 매니저 선생님도 그 9개 근육을 다 알고 계십니까? 네,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대둔근이 있을 거고요. 네. 중둔근, 소둔근, 네. TF라고 하는 대퇴근막장근, 네. 그다음에 상상자근, 하상자근, 네. 뇌폐세근, 뇌폐세근, 네. 그리고 뭐 대퇴 방향근이 있을 거고, 네. 이상근이 있을 오. 벌써 이렇게 근육 이름이 줄줄 나올 정도면요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우다가 스님하고도 그 엉덩이 부분이 우리 인체 근막과 연관이 된다 싶어서 상당히 많은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부분을 풀어야 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트레이너들이 그러면요 생각할 땐 도대체 그래서 우리 그 헬스 매니저신 이정환님이 생각하실 때 이거는 사견입니다만 본인의 입장에서 도대체 퍼스널 트레이너들 우리가 헬스 매니저들도 어디까지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에는 배우면 끝이 없습니다. 그거야 뭐 명언이죠. 근데 그거 말고 진짜 퍼스널 트레이너도 제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현장에서 제가 강의를 가거나 또 백옥철 찾아오셔서 공부하시는 분 또는 제가 각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대학에서 강의할 때 제 수업을 듣는 우리가 여기 PT라고 얘기하는 퍼스널 트레이너들 되게 많은데 근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이분들에게 공부의 영역 아니면 또 이걸 또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는 앞으로 이런 퍼스널 트레이너의 길을 들어 싶어 라고 할 때 공부의 방향과 깊이는 어디까지 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한번 얘기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린 바와 같이 해부학적인 부분 해부 생리학 맞습니다. 네. 특히 뭐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능 해부학을 좀 반드시 좀 펑셔널 아나토미라고 하는 기능적인 요소를 갖는 맞습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좀 알면은 훨씬 더 거기다가 아까 이 관절마다 고유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네. 그 고유의 움직임에다가 그냥 저항만 주는 것이 저항 운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거기다 저항을 좀 올바르게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법이 저항 운동법이에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항 운동이 주는 이점은 뭐 어마무시하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등량성 운동하고 등척성 운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길이의 변화를 가지고 등량성 운동을 했을 때 우리 몸에 저항적 요소가 얹어지면 거기에는 머슬 파워, 근육도 생기고 또 통증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요즘에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근골격계 저항 운동, 그러니까 근육을 그러니까 저항 운동이 근육을 자극시키는 운동이잖아요. 네네. 근육에 저항을 줘서 운동을 하면 내장기까지, 내장기까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호르몬 분비가 돼서 그런 말을 좀 계속 제 논문 읽으면 계속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하신 말씀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장 기능 좋아질 수 있고. 내장 체성 반응이 게 있고 체성 내장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우리 몸에 아까 경락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 몸에는 근막이라는 파시아라는 네, 네, 근막이 장기들을 쌓고 있어서 연결하는 선이 온몸으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이 지배하는 근육은 견갑하근, 네. 위장과 연관되는 근육은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그 주변의 근육과 그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이 역으로 내장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결국은 근골격계 운동과 적절한 자극을 주는 운동한 사람들은 그 자극이 오히려 내장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고혈압 환자들이나 네. 어떤 그 만성질환 환자들이 근골격계 환자와 네. 근력 운동을 하는 자체로 그 치유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운동이 약이다라는 말도 지금 언급하고 맞습니다. 있고 교수님이 항상 그 지금 중점적으로 하시는 수기 치료 네네. 운동, 그러니까 저항 운동이랑 되게 좀 겹치는 부분도 많고 교수님. 네네네. 운동을 통해서 감히 뭐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의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치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것도 제가 느끼고 있고요. 맞습니다. 회원들 피드백을 받아도 많이 좋아지시는 거 막 뿌듯함을 느끼고 네네. 거기에 몸이 좋아지고 근육이 붙고 힘이 좋아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몸이 안 좋으셨던 분들이 몸이 좋아지시고 고객님이 그러니까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얼굴을 보면 이 미간에 인상이 있고 주름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항상 부정적이시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면서 음. 저는 거기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뭐 그리고 그 기능적인 해부학을 알았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근막경선 해부학책 네. 그거를 좀 꼭 트레이닝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해부학 공부를 하고 근막경선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한 번씩 공부를 해보면 잘 훨씬 트레이닝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고 또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저도 이제 욕심상 더 얹어서 하고 싶은 말씀은 거기다가 진짜 해부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근육, 기능, 경락 또 질환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질환을 이해해야지 운동의 양도 조절을 시켜줄 수 있고 또 항상 제가 그래 멈추지 않아야 된다. 배움의 길에서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그곳에서 같이 발 담그고 움직이시면 된다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좀 앞서신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근육을 가르쳐주고 근육만 운동시키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러면 제가 또 기습 질문 8대 키워드 아십니까? 8대 키워드요? 제가 말씀드린 8가지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8대 키워드를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제가 저도 거기에 맞춰서 거기 맞춰서 트레이닝을 조금 프로그래밍을 할 때 말씀하신 8대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요. 뭐 얘기를 해보자면 기랑, 균형, 압력, 그다음에 횡격막, 그다음에 중력선, 그다음에 요추 1번, 그다음에 혈액순환하고 근막이 빠졌는데 근데 이제 요추 1번의 개념은 그거거든요.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요추 1번은 요추 1번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체, 중추, 하체의 균형. 근데 선생님 우리 헬스 매니저님이 운동을 시킬 때 보게 되면 상체와 하체와 복근의 운동을 골고루 시키잖아요. 이게 이제 균형을 잡히는 거잖아요. 이게 요추 1번은 그리고 3초라는 단어로 쓰게 됐던 겁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분들 중에서 참 특별한 분이고 제가 보는 여태까지 만났던 헬스 매니저 계통에 계신 분 중에서는 참 특이하게 공부하는 분 같아서 제가 늘 눈여겨봤고 또 항상 저한테 가끔 볼 때마다 질문을 하시면서 공부한 걸 확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뭔가를 좀 틀린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 향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부와 목표는 뭡니까? 이쪽 계통에서. 저는 조금 그래도 헬스 피트니스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조금 일단은 저를 통해서 조금 삶의 질들이 좀 아프시고 조금 삶의 질이 떨어져 계시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삶의 질이 조금 향상이 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항상 상담을 하러 오시는 회원들 전 얼굴을 먼저 봐요. 혈색은 어떤지 그리고 뭐 주름 뭐 얼굴에 뭐 미간이나 이런 데 주름은 없는지 인상을 쓰시는지를 보고 만성 통증 있으신 분들이 항상 얼굴이 빛이 안 좋으시고 주름도 많으시고 조금 인상을 쓰고 계신데
좀 그런 분들이 조금 밝게 웃으실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하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조금 저는 일단은 회원님들의 건강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일단은 뭐 제가 뭐 센터를 뭐 확장하고 더 사업이 번창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고객님들이 좀 건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니까 일본에 우다가 스님한테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목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키우고 만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자기가 하는 일이 남들에게 이롭고 또 자기가 그게 보람스럽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지치지 않고 목표가 생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게 목표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목표가 뭡니까 얘기하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요 뭘 하고 싶고요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도 목표다라는 것도 제가 또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쪽 계통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근골격계에 있는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또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진짜 미적인 요소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제 현대 사회에는 운동이라는 것이 만연화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 트레이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집에서 운동들도 하시는데 그 홈 트레이닝의 단점이 뭘까요? 홈 트레이닝 단점이요? 네, 혹시 여기 막 보면 왜냐면 잘못된 미디어 정보 때문에 오히려 저도 이제 그 전문가한테 가지 않고 혼자서 하는 그 홈 트레이닝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는 꼭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홈 트레이닝이 혹시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즘에 뭐 SNS나 뭐 유튜브 통해서 홈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 속에서도 운동을 이렇게 하고 계셨을 때 운동을 배우셨어요? 여쭤보면 유튜브 보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보편화된 뭐 일반화된 운동을 거기서 딱 그게 정답인가 마냥 유튜브에서 말씀을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또 따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자기만의 움직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남의 움직임을 따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오히려 그 관련 그 부위의 근육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다른 근육의 개입이 커지고 그러면 근육을 잘못 쓰면 당연히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고 아파서 다시 저한테 방문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홈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운동 전문가한테 배우셔서 집에 가서 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냥 뭐 영상이나 TV나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그거를 따라하는 트레이닝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치 그거네요. 약을 자기가 약국에서 뭐 드세요 사 먹는 거랑 똑같은데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의해서 내 몸을 이해하고 내 근육의 근력을 이해하고 내 몸의 상태와 그런 거 다 이해하고 나서 하는 그런 운동도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조금 그거 하는 거는 뭐 어디에 좋은 운동 뭐 이건 어디에 좋은 운동 요즘에 막 이건 좋네 안 좋네 막 그 과학자들 그리고 석박사님들 사이에서도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막 이렇게 맞잖아요. 저는 그게 다 맞다고 봐요 사실. 누구한테는 맞는 거고 누구한테는 안 맞는 거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딱 그거를 딱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저도 이쪽 일을 좀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회원님들을 보면서 그 교수님들 이제 특히 치료를 하시는 교수님들을 보면은 좀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일반화해서 이거는 여기에 좋은 거다라고 딱 하는 게 아니고 조금 개개인에 맞는 트레이닝을 찾아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 퍼스널 트레이너 개념도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근골격계에 맞는 운동도 정확하게 그 우리 헬스 매니저 같은 선생님들 만나서 자기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몸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처방 받듯이 그것도 몸에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그 에너지를 늘려가면서 하는 방법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건강을 목적으로 하든 미적인 요소라든 일정하게 계속 주기적으로 몸에서 저항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항상성 같듯이 계속 일정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만 질문하겠습니다. 한 번 그러면 우리 꼭 그래 맞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나 이거 한 번만
이제 치료받으면 다시 안 아플까요?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운동도 네. 한 번 했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운동과 주기적인 운동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네. 제 생각에는 네. 약을 먹을 때도 일단 3일 먹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만 드세요 이렇게 하듯이 네. 운동도 어떤 그런 방법의 처방론이 있나요? 그것도 목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 통증을 개선하려고 하면 그게 주 목적이다. 그러면 통증이 개선되면 운동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통증이 다시 오지 않도록 방어적인 요소로 근력을 키우거나 이런 운동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네네네. 예방적 차원이 되는 거죠. 이제 네네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아프고 싶지 않은 또 예방이 되어버리는. 그렇죠. 근데 이제 통증이 있어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통증 개선되면 네. 거기서 제가 말씀 이렇게 드렸지만 스탑하는 고객은 없습니다. 아, 아픈 거가 너무 고통스럽고 싫으셨기 때문에 네.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트레이닝도 계속 이어서 하시게 될 수밖에 없죠. 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어디가 아프지 않으시더라도 그 예측이 가능한 트레이닝이 있거든요. 아, 예방적 트레이닝이구나. 네. 간단하게 테스트를 통해서 그 회원님이 운동하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지켜보면 네네. 저 회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조금 불편하시겠다, 네. 어디가 좀 안 좋으신 것 같다고 이제는 좀 예측이 되거든요. 네네. 가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눠보면 네. 분명히 그쪽 부위가 좀 다치신 데가 있다거나 네네네. 아니면은 조금 불편하시다거나 직접적인 손상은 없지만 네.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네. 그거를 빨리 이제 미리 손상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비접촉으로 손상이 되기 전에 조금 예방할 수 있는 트레이닝도 분명 존재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쪽을 저도 이제 그쪽으로 좀 트레이닝을 하는 방향이 있죠. 네. 네네네. 오늘 이제 제가 각계 전문가들을 가끔 만나서 여쭤보고 네.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려고 이렇게 뵀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임상을 가지고 암을 해도 제가 이쪽 전문가는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오늘 제가 헬스 매니저 이정환님은 어렵게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 운동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정확한 전문가에 대한 조언과 또 그 방향성을 제시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오늘도 했고요. 그러니까 항상 운동도 예방적 차원과 또 방어적인 차원 위에 또 치료적 차원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하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영종도 하늘도시의 투유 PT 샵입니다. 이유가 있는 곳입니다. 이유가 있는 곳이니까 이유 있는 트레이닝. 혹시 이제 가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와서 물어보시고 또 방향성에 저랑 공부랑 맞는 분이니까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무례하게도 갑자기 나타나서 몇 가지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향후에 저도 운동이 필요할 때마다 와서 계속 여쭙고 저도 운동 쪽으로 지도를 많이 받겠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 주시고 또 더 많은 공부와 더불어서 이쪽 방향에서도 방향성이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저랑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에게 혹시 운동이 필요하다면 오셔서 지도도 좀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끝으로 인사 좀 한번 해주십시오. 교수님 또 이렇게 또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또 인터뷰를 또 하자고 하셔가지고 뭐 준비한 거 없이 했는데도 횡설수설 한것 같습니다. 저 네. 처음 이렇게 방송을 처음 해보는 거고 앞으로 조금 이렇게 교수님 통해서 좀 자주 얼굴 뵙고 운동 관련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도 조금 말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그러면 다음에 이제 저랑 영상으로 그럼요. 잘합니다. 아닙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 네네. 급성요통이나 디스크성 질환 환자들에게 필요한 운동법이나 네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찍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약속받은 마음으로 다음에는 그런 운동수에 대한 것들 너무 자주는 아니더라도 허리 아픈 운동할 때, 어깨 아픈 운동할 때 또는 무릎이나 골반의 운동법들에 대해서도 근력 운동이나 이런 운동법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정답은 아닙니다, 교수님.
그럼요. 정답은 없어요. 예방은 할 수 있고, 그렇죠. 예방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도움은 줄 수 있는. 네. 그 정도로 그렇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자, 약속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바른 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때로는 뒤에서, 때로는 옆에서, 가끔 앞에서 당신들을 끌어가면서 이곳을 버텨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시간을 지켜내셨습니다. 반드시 잘 될 거라 생각하시고, 저는 항상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우리 절대로 내 삶을 포기하거나 내 삶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제가 나서 꺼야 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